네, 안녕하세요. 배구도사 TV입니다. 제가 풀세트를 너무 흥분해가지고 해설을 했더니 목이 약간 쉬었는데 그 정도로 오늘 경기는 너무 재밌었습니다. V리그 1라운드 페퍼저축은행 대 정관장의 경기가 방금 끝났고 결과는 3대2 풀세트 접전 끝에 정관장의 승리였습니다. 정말 재밌었네요, 정말. 지금까지 한 모든 V리그 전 경기 중에서 오늘 경기가 제일 재밌고 뭔가 쫄깃쫄깃하고 뭔가 이렇게 플레이오프 느낌이 나는 그런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양팀 선수들 모두 이렇게 재밌게 경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자, 이제 간단하게 오늘 경기를 한번 정리하고 평점을 해볼게요. 오늘 제가 포인트로 잡은 거는 그 경기 시작 전에 프리뷰에서 부키리치 노란, 박정화 이한비 누가 리시브 터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결국에 어떻게 됐나요? 그 정관장이 잡힌 3, 4세트에서는 노란이 터져가지고 경기를 내줬고 결국에 5세트에서는 박정아 이한비가 터지면서 경기를 내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의 키를 쥐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결국에는 막판에 요 이한비 투입에서 경기 결과가 결정이 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포인트 2, 부키와 장이의 창과 방패의 대결, 요것도 오늘 굉장히 재밌었죠. 장이가 부키를 블록을 한 3개를 잡았는데 부키가 그 창으로 막 찌르면서 막 20점의 그 하이볼을 다 처리하면서 좋은 공격도 했지만 또 장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 승부는 무승부예요, 제가 볼 때. 이 창가방패 승부는 무승부. 그리고 중요한 범실을 어디서 하느냐. 결국에 정관장은 이 범실 타임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그 경기가 후반으로 갈수록 이 범실 타임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결국에 이걸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한데 그 중요한 범실을 3세트에 해주는 바람에 결국에 오늘 경기가 풀세트로 간 것이고, 그래도 결국에는 좀 공격력이 정관장이 더 강하기 때문에 경기는 잡을 수가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자비치의 한계가 드러나는 경기가 될지, 자비치의 한계가 드러나는 경기가 됐어요. 네, 결국에는 이 부키리치 메가 라인이 자비치, 박정아, 이한비 이런 라인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특히 박정아는 그래도 오늘 21점이면 부키 못지않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자비치가 이 메가를 상대하지 못할 정도의 펀치력이기 때문에, 아니 메가는 아시아커트고 자비치는 트라이아웃인데 메가보다 더 잘해줘야죠, 기본적으로.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자비치는 교체하는 게 맞아요. 제가 코보컵 때부터 자비치 교체하자는 얘기를 진짜 한 100번은 넘게 했을 겁니다. 교체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기록지 한번 볼게요. 자, 오늘 기록지인데, 자, 공격 성공률은 확실히 정관장이 앞서죠. 이것 때문에 오늘 정관장이 이긴 거예요. 공격 성공률 5%더 앞서서. 공격 득점이 12점 더 앞서죠.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오늘 정관장이 이긴 겁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오늘 동일했으면 페퍼가 이겼을 거예요. 블로킹도 똑같고 서브 득점은 오히려 정관장이 많았고 그 대신 범실은 정관장이 더 많았고 디그가 정관장이 더 많았네요. 그리고 리시브 정확도는 거의 비슷했는데 정관장이 좀 더 앞섰고, 네, 세트 성공도 정관장이 좀 더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비슷한데 이제 공격이랑 좀 이렇게 미세하게 좀 더 정관장이 잘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자, 페퍼의 기록지 한번 볼게요. 박정아 21점에 50%의 공격 성공률, 리시브가 16.2%지만 박정아의 리시브 터질 거 몰랐나요? 제가 박정아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박정아는 리시브 효율 20%만 유지해줘야 된다. 20%. 그 마지노선이 20%다. 근데 오늘도 20%에 좀 못 미쳤네요. 이게 참 아쉽네요. 공격은 뭐 21점에 50점 했으면 100점이죠, 이거는. 이건 100점이에요. 근데 이게 좀 아쉬워, 박정아 이게. 근데 이게 늘기가 힘들지, 지금. 그리고 자비치 20점에 41%. 이게 수치적으로는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아. 20점에 41%가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아. 근데 경기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이 아니에요. 이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내용을 봐요. 그 중요한 클러치 상황마다 자비치는 다 막힙니다. 다 막혀요. 반대로 메가나 부키는 중요한 클러치 상황 때마다 다 해줍니다. 그게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비치가 이 데이터상으로 자비치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자비치는 수준 미달이에요. 그리고 장위 17점에 47%. 야, 미들블로커가 17점 하는 것도 굉장히 오랜만에 봤는데 장위는 확실히 원탑이다. 장위는 미들블로커에서 V리그 그냥 독보적인 원탑입니다. 오늘 장위가 부키리치를 3개를 막았죠. 셧아웃을 시켰죠. 그리고 하예진 5점에 33%.
하이진이 좀 약해요. 그래서 이게 장이가 전위에 들어가 있을 때랑 로테이션으로 하이진이 들어가 있을 때는 존재감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긴 합니다. 정관장이나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누가 들어가도 그렇게 막 큰 차이까지는 안 나는데 확실히 이 페퍼저축은행은 장이랑 하이진이랑 차이가 좀 많이 나. 그래서 티가 많이 나죠. 그리고 이에림은 4점에 공격 성공률 26%, 리시브율 50%. 저는 이게 이에림이라고 봐요. 이 데이터가 이에림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에림이 주전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항상. 왜냐면 아웃사이더 히터에 그 아웃사이더 히터 2명의 리시브율이 합쳐서 최소 60%는 나와야 됩니다. 최소 5, 60%는 나와줘야지 그 팀이 버틸 수가 있어요. 진짜 50%가 마지노선이에요. 그 두 명의 합이. 근데 지금 이예림이 50%를 해줬기 때문에 박정화가 16%를 해줘도 66%가 되잖아요. 그래서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한비가 오늘 3점이고 25% 공격 성공률이고 11%의 리시브율인데 만약에 이한비랑 박정화랑 같이 있었어 봐요. 끝까지. 그럼 이게 경기가 안 됐습니다. 둘이 합쳐서 몇 프로인가요? 26%예요. 26%로는 지난 시즌의 페퍼입니다. 그냥 지난 시즌의 페퍼 뒤에서 다 터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23연패하는 페퍼라고요. 그러니까 이한비를 주전으로 쓰면 안 됩니다. 박정화를 주전으로 쓸 거면 이 둘은 같이 쓰면 무조건 안 됩니다. 이한비, 박정화. 도로공사전은 어떻게 이겼냐고요? 전위가 너무 낮으니까 그건 도공이. 그러나 중위권 이상 팀은 이 두 명으로는 못 잡아요. 리시브 이렇게 터뜨려서는. 오늘 경기에서도 그게 보인 거예요. 그거 오늘 경기에서. 자, 그리고 한다해는 42%고 오늘 한다해는 자기 역할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오늘 한다해가 그래도 리시브 안정적으로 해주면서 뒷받침 잘해줬어요. 오늘 한다해는 괜찮았습니다. 자, 그리고 정관장 기록지 볼게요. 메가 26점에 50%. 범실이 좀 많았네. 이건 서브 범실도 좀 많았고 메가가 범실이 좀 많긴 했는데 그래도 26점에 50%면 이건 아시아 쿼터가 아니지. 이거는 트라이아웃이지. 그러니까 자비치가 이 정도를 해줘야 돼요 원래. 근데 이게 자비치보다 메가가 이렇게 해줘버리니 이게 정관장이 그래서 센 팀이죠. 거기에다가 표승주도 22점이야. 표승주 22점. 야, 표승주도 22점이고 37%, 리시브율 36%. 표승주가 공수 겸장의 대표적인, 야 진짜, 야 이 정도 해주면 7억 줘도 아깝지 않다. 표승주 이게 7억이다 이게. 예, 진짜 표승주 오늘 잘했어요. 그리고 부키리치 21점에 43%, 56%의 리시브율. 이거 뭐야? 이거 사기 아니야 이거? 야, 부키리치 리시브율 56%. 야, 이거 미쳤다. 진짜 이거 사기네요. 리시브율이 이렇게 나오는데 공격이랑 공격 성공률이 이렇게 좋으면 이거 진짜 너무 사기다. 부키도 오늘 잘했죠. 3명이 20점을 넘었네요. 그리고 정우영 12점에 53%. 확실히 이 높이가 좋은 팀을 상대할 때는 정우영이 존재감이 있어요. 왜냐면 그 3번 자리에서 확실히 높이가 그 진짜 장점이거든. 제 높이 자체가 높은 게. 왜냐면 대각으로 때리는 블록을 잡아주니까. 그리고 오늘 정우영도 활약 좋았습니다. 속공도 잘했고. 박은진은 조금 활약상은 덜했어요. 정우영보다. 근데 공격 성공률은 높았네요. 그렇게 빈도가 높지 않아서. 그리고 염에서는 3점에 오늘 염에서는 그냥 소스였습니다. 오늘 염에서는 좀 범실이 많았어요. 그냥 토스웍 자체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오늘 그 윙을 활용하는 토스웍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중간중간에 그 좀 어이없는 토스 범실이나 범실이 많았어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 노라는 리시브율이 34%인데 이게 데이터보다 경기 내용은 더 안 좋았습니다. 사실 이 데이터보다 노라는 오늘 많이 터져가지고 그 3-4세트에 그 한계를 좀 보여줬어요. 그 역전을 그 만든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원인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정관장을 그 상대하는 팀들은 부키리치보다는 노란을 공략하는 게 좀 더 가능성이 높아 보여. 노란을 공략하는 게. 그래서 요렇게 오늘 데이터는 이렇게 되고 마지막으로 평점하고 마무리할게요. 평점. 자, 오늘 평점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포인트 잡은 거는 진짜 여실하게 다 나왔네요. 자, 자비치 19점을 했지만 자비치 별 2개. 자비치가 19점을 해서 되게 잘해 보이죠. 40% 이상 공격 성공률을 해서 되게 준수해 보이죠. 아닙니다.
용병은 해줘야 될 때 해줘야 돼요. 용병은 클러치 상황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냥 평소에 그냥 5대5, 5대4 이럴 때 공격 득점 되는 것보다 22대23 이럴 때 해결해주는 게 용병이에요. 근데 자비치는 그게 안 됩니다. 오늘 득점한 것도 봐요. 시원하게 득점된 게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자비치는 별 2개. 자비치 교체하세요. 페퍼저축은행. 자비치로 교체 안 해가지고 꼴찌 탈출해서 아쉽게 막 4등 이렇게 하면 진짜 나중에 후회 많이 할 겁니다. 우리가 자비치만 교체했으면 진짜 본배구에 진짜 챔피언 결정전도 갈 수 있었는데 이런 소리 할 겁니다. 나중에 자비치 교체 안 하면 진짜예요. 박정아는 별 3개 반. 오늘 사실 페퍼의 그 용병은 박정아였죠. 오늘 페퍼의 용병은 박정아예요. 사실 공격 성공률도 자비치보다 더 높고, 그리고 하이브로폰 때 자비치한테 가는 게 아니라 박정아한테 많이 가요. 오히려 박정아한테 많이 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아가 뭐 푸시든 뭐 연타든 어떻게든 그래도 많이 해결을 해줬고, 다만 아쉬운 거는 이제 리시브율이죠. 항상 박정아가 이제 리시브가 터지는 타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페퍼가 좀 고비가 많이 오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워서 좀 별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래도 박정아는 오늘 잘했다. 그래서 3개 반. 이한비 별 하나. 제가 이한비 그 첫 경기 때부터 이야기했죠. 그 이한비는 주전으로 쓰면 안 된다. 박정아를 쓸 거면 이한비는 쓰면 안 된다. 둘이 리시브를 둘 다 못하기 때문에 박정아의 에어백 역할을 해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한비는 주전으로 쓰면 안 된다. 오히려 박정아랑 로테이션 하는 게 맞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그 경기 내용이 나왔습니다. 벌써 이한비는 후위에서 못 버텨요. 이한비는 도공전은 그거는 어떻게 그냥 전이도 낮고 도공이 전력 자체가 워낙 안 좋으니까 어느 정도 그냥 버티는 모습 나왔는데 상위권 만나면 이한비 못 버텨요. 절대. 그리고 이한비는 오늘 중요할 때 5세트에 들어가서 리시브 다 터졌죠. 한 5개 6개 터지는 바람에 근데 거기서 무너졌어요. 페퍼가. 그렇기 때문에 이한빈 별 1개. 이예림 별 3개 반. 이예림이 4점밖에 못했지만 이예림은 자기가 해야 되는 게 뭔지를 보여줬습니다. 자기가 해야 되는 게 뭔지. 박정아를 그 리시브로 도와주고 수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그게 이예림의 역할이에요. 누가 이예림한테 10점 이상 하래요? 안 바랍니다. 이예림은 오늘처럼 후위에서 꾸준히 해주고 살림꾼 해주면 그게 최고인 거예요. 근데 이예림은 오늘 그 모습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진짜 단단했어요. 이예림이 있을 때 페퍼는 진짜 잘 안 무너집니다. 이예림이 있으면. 근데 이한비로 바뀌자마자 무너지는 거 봐봐요. 그러니까 이예림의 존재감이 얼마나 큰 거예요. 그리고 공격적으로 제가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예림이 들어갔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오픈을 만들어주는 것보다 그 중앙으로 파고드는 시간차 패턴 하나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현대건설에 위파이 쓰는 거나 아니면 뭐 흥국생명의 작년에 그 김연경 쓰는 것처럼 중앙으로 파고드는 시간차 그거 패턴 하나 연습해서 이예림이랑 연습 많이 해서 중요한 순간마다 그거 쓰면 돼요. 그럼 충분히 통합니다. 이예림은 그런 식으로 좀 그 공격 활용에 다양성을 주는 그런 그 컨셉으로 공격을 뜨문뜨문 시켜주고 수비 박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예림은 자기 역할 잘할 거예요. 장위 별 4개. 장희는 그냥 원탑이에요. 진짜 부키리치 저렇게 덮어가지고 블로킹 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우리나라에? 부키리치 그 대각선 스파이크를 진짜 완벽하게 덮어가지고 그렇게 셧아웃 시킬 수 있는 선수 우리나라에 장희밖에 없어요. 진짜 장희는 그냥 원탑입니다. 그냥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장희는. 자, 하예진 2개 반. 하예진이 좀 아쉽죠. 장희가 솔직히 근데 하예진한테 장희급을 바라는 거는 무리가 있긴 해. 그럼 너무 사기지. 근데 하예진이 좀 더 해주긴 해줘야 돼요. 왜냐면 장희가 들어갔을 때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차이가 너무 커. 이게 너무 크면 안 되거든. 조금 더 못하는 정도가 돼야 되는데 너무 커. 그러니까 이게 좀 확실히 하예진 로테이션 타임이 좀 위기예요. 페퍼는 그쪽에서 너무 이제 블로킹이 유효블록이 안 되니까. 하예진 좀 아쉽다. 2개 반. 박은서는 뭐 판단하기가 좀 어렵고. 이원정 별 4개. 이원정은 오늘 진짜 잘했어요.
오늘 이원정이 그 뭐야 4세트에 부키리치 1대1 그 셧아웃 시키면서 4세트를 잡아낸 거고, 그리고 이원정이 오늘 토스 범실이 한 2개 있었나? 제가 오늘 풀세트 내내 보면서 아 토스 진짜 안 좋다 이런 게 한 2개 정도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대부분 그 토스가 잘 갔습니다. 그 장이한테 하나 토스 범실했고, 그리고 그 윙 쪽에서 하나 토스 범실한 것 같은데 나머지는 진짜 좋았고, 세팅 자체도 염혜선보다 오늘 이원정이 좋았어요. 세터 대결에서는. 그리고 또 확실히 이원정은 또 블로킹을 잘하다 보니까 오늘 이원정이 블로킹 3개를 잡았습니다. 득점도 한 4점 정도 했을걸요? 그리고 이제 토스웍 자체도 확실히 이원정은 토스 좋다, 잘한다. 그 중앙으로 장이한테 연결되는 것만 조금만 더 다듬고, 윙 오픈 토스는 원래 잘했어요 이원정은. 그렇기 때문에 이원정은 별 4개. 그리고 한다에 별 3개 반. 한다에 별 3개 반. 한다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잘해줬다. 왜냐면 오늘 솔직히 메가랑 부키치 서브가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 서브가 되게 강해가지고 부키, 메가 이 서브 타임이 진짜 좀 고통스러운데, 그거를 버티게 해준 게 이예림 한다입니다. 솔직히 오늘 정도로 이렇게 버틸 수 있는 팀이 있을까? 메가 부키의 이 정도 서브를? 많이 없을걸요, 이 정도로 버틸 수 있는 팀?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다에는 충분히 후위에서 잘해줬습니다. 3개 반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가 메가 4개 반. 그리고 오늘의 MOM 저는 오늘 메가가 자비치를 이겼기 때문에 오늘 정관장이 이겼다고 봅니다. 큰 그림에서 메가가 이제 동포지션이죠. 그 아포짓. 자, 메가가 자비치를 눌렀기 때문에 정관장이 페퍼를 누를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메가가 MOM입니다. 오늘 메가는 공격 성공률도 진짜 뭐 60%, 50% 이런 수준이니까. 그리고 메가가 진짜 어려운 볼을 잘 때리더라고요. 진짜 토스가 안 좋게 가더라도 메가가 그걸 다 해결해버리더라고. 그 부분이 굉장히 이게 이제 중요해요. 강팀의 조건이에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토스를 해주는 용병 윙스파이커, 그게 이제 그 강팀의 요건이죠. 메가는 오늘의 맘입니다. 부키리치 별 4개. 아니 아웃사이더 히터가 높이도 높고 공격도 잘하고 리시브율이 50%가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이게 너무 사기 아니야 이거? 이거 너무 사기야. 오늘 공격은 사실 조금 그 다른 날에 비하면 조금 부진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오늘 그리고 블로킹도 많이 당했고, 장이한테 3개 당하고 이원정한테 하나 당하고, 그리고 좀 범실도 있었고, 다른 날보다 공격은 못했는데, 야 그래도 리시브를 그렇게 받아주면 야 이건 너무 사기 캐릭터지. 별 4개. 표승주 별 4개 반. 야 표승주가 이렇게 잘할 줄은 난 몰랐네 진짜로. 야 표승주 너무 잘해 진짜. 아니 리시브율도 40%가 넘고 득점도 20점에 공격 성공률도 40%가 넘고, 이거 뭐야? 표승주가 7억이야 이거. 표승주가 7억. 이거 표승주를 도대체 왜 내보낸 거야 공짜로? 진짜 기업은행 미쳐요 진짜. 표승주 너무 잘했다. 이선우 오늘 안 나왔고, 정호영 별 3개 반. 정호영은 확실히 그 정관장에서의 기둥이에요. 그 확실히 미들에서 정호영 190 이상이 그렇게 서 있으면 확실히 부담스러워 상대팀도. 그래서 장이도 정호영을 의식하느라고 좀 한 두세 개 범실하더라. 그게 이제 정호영의 높이의 힘이에요. 정호영은 확실히 높이가 좋아요. 그게 위협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정호영은 공격에서도 잘했어요. 3개 반. 박은진 2개 반. 상대적으로 좀 존재감이 없었다. 박은진은 오늘 좀 존재감이 없었죠. 그리고 염혜선 별 3개. 염혜선이 세팅 자체 그 오픈 쪽으로 가는 세팅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세팅 좋았어요. 메가랑 부키 쪽으로 가는 세팅 좋았는데, 오늘 염혜선이 어이없는 범실을 너무 많이 했고, 그리고 토스 범실도 이원정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토스 범실도. 중간에 염혜선이 좀 약간 그 멘탈이 흔들리는 타이밍이 좀 있었고, 거기서 이제 그 정관장이 좀 위기가 왔죠.
그 3세트 4세트에서 염혜선이랑 노란이 이제 좀 멘탈이 나가면서 거기서 이제 흔들렸기 때문에 염혜선은 그렇게 좋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세팅 자체가 또 어떻게 보면 부키와 메가 표승주를 다 살린 건 염혜선이기 때문에 염혜선은 별 3개 주겠습니다. 그리고 노란은 별 1개 반. 노란이 1세트에는 좋았거든요. 1세트에는 좋았는데 확실히 노란이 약점을 드러냈다. 제가 그 리베로 중에 제일 약한 선수는 노란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확실히 부키를 공략을 하다가 야 이거 부키보다는 노란을 공략하자 바꿔버렸는데 그게 확실히 효과가 더 좋더라고. 부키보다 노란을 공략하는 게 효과가 더 좋더라고 오히려. 그래서 노란을 앞으로 많은 팀들이 공략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결국에 오늘 노란의 리시브가 연속적으로 한 7개 터지면서 2세트를 내주면서 그렇게 기회를 줬기 때문에 오늘 노란은 좋은 점수 못 주죠. 그래서 1개 반. 장소영 감독 별 3개. 장소영 감독이 오늘 잘한 게 있고 못한 게 있어요. 오늘 잘한 거 그 2세트부터 이예림을 주전으로 투입한 거 이거 굉장히 좋았어요. 이것 때문에 오늘 2세트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한비를 빨리 포기하고 제가 1세트에 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한비를 기용하는 거는 그렇게 좋지가 않을 것이다. 근데 딱 1세트 시간이 지날수록 그 얘기가 계속 들어맞으면서 이예림의 필요성이 계속 부각되는 경기를 하더라고요. 이한비가. 결국에 이예림이 2세트부터 들어와서 팀이 정상화가 됐어요. 그 부분은 참 잘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국에 이한비로 칭찬받고 이한비로 망한 거예요. 장소영 감독은. 그 5세트에서 왜 그 타이밍에 박정화가 흔들리고 있진 않았거든요. 그 타이밍에. 흔들리는 타이밍은 아니었어요. 박정화는 버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박정화를 빼고 후위에서 이한비를 넣으면서 경기가 터졌습니다. 아니 왜 이한비를 갑자기 후위에서 넣으셨을까? 난 그 교체 타이밍이 너무 이해가 안 돼요. 박은서 원포인트 서버로 넣은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저는 이한비의 교체 타이밍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왜 박정화가 그렇게 터져 나가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제가 아까 중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최선화의 필요성이 이럴 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최선화가 필요한 경기였습니다. 오늘 5세트에 이한비, 박정화가 후위에서 터지면 그 자리에 들어갔어야 되는 선수는 이한비가 아니라 최선화였어요. 근데 최선화가 지금 불화설이 있어가지고 다른 팀으로 트레이드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최선화 같은 원포인트 리시버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팀에는 이예림 하나로는 부족해요. 이예림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리시브 잘하는 선수 무조건 키워야 돼요. 아니면 뭐 오선예를 시험을 해보던가. 이거는 이한비로 원포인트 리시브 후위로 넣는 거는 절대 안 되고 패착입니다. 그리고 최선화 잘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자비치는 무조건 바꾸셔야 되고, 자비치 무조건 바꾸고, 이한비는 박정화의 로테이션으로 가야 돼요. 이한비는 박정화랑 주전으로 같이 가면 절대 안 됩니다. 페퍼. 자, 그리고 정관장 고이진 감독 별 3개. 오늘은 고이진 감독이 특별히 뭘 잘한 거는 없어요. 그냥 주전 믿고 간 거밖에 없어요. 고이진 감독이. 고이진 감독이 잘한 게 없구나. 이거 노란을 하나 잘하지 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노란을 교체해야 돼요. 고이진 감독. 아니 뭐 염혜선이랑 노란은 뭐 그렇게 철밥통이야. 아니 못하면 좀 교체를 해야지. 아니 최우서도 들어가야 늘죠. 언제까지 이렇게 노란만 믿고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리시브가 이렇게 터져나가는데. 이거 노란의 그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됩니다. 고이진 감독. 그러고 보니까 고이진 감독이 이 부분에 좀 패착이 있었네. 고이진 감독도 오늘 별 3개. 자, 이렇게 오늘 배구도사 평점과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경기 너무 재밌어서 진짜 2시간이 후딱 지나갔는데 앞으로도 좀 이런 경기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두 팀 다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그리고 많은 성원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콘텐츠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도로공사 대 기업은행의 경기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